이거 저는 좀 놀란 게 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밤 늦게 10시 넘어서 이제 담화를 하겠다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저는 그쯤 되면 개인적으로는 담화문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료개혁 현안만 단일 주제가 될지 몰랐고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질의응답은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녹화방송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혼자 자기 얘기만 한다면은. 이런 일방통행식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뭐 참모 기능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아마 당에서 계속 요구를 했겠죠. 의사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를 윤석열 스타일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에 기대할 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쫓아내는 방법을 찾을 거고 그러면서 지도체제 개편을 하면서 지금 유승민 씨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요새를. 거기다 이준석까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뭐 총선 이후에? 예. 아니죠, 총선 전이죠. 총선 전에도 전이죠, 예, 전이죠. 네. 예. 이후에 하는 거 의미가 없죠. 예. 네. 총선 전에 완전히 야당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악은 막자. 예를 들면 뭐 백석이라도 떠주고 막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마 가게 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분리 전략이 그 지금 여당 지도부 내에서 좀 느껴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뭐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믿어달라고 하지만 나는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이다.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저 90일밖에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저보고 찍어줘봤자 나중에 쫓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근데 윤석열을 만약에 당에서 출당시키는 사태까지 가게 되고 유승민, 이준석이 들어오게 되면요. 한동훈도 사라져야 될 거예요. 예, 한동훈 자체가 사라져야지 이제 새로 완전히 이거는 윤석열과 관계없는 당이라고 우겨야 되는데 한동훈이 옆에 있어 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얼굴 마담은 이준석, 이승민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요,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잊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 우리 박강우 의원님이 2010년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이 벤치마킹하는 건 2012년 총선이에요. 12년 총선 네, 박근혜 비대위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이명박 지지율이 뭐 한 자리 나버릴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지고 박근혜가 나타나면서 거의 야당인 것처럼 선거 치렀거든요. 맞아요. 이겼잖아요 그때 결국. 근데 그거를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신속하게 이제 여론 안에 해치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거취라는 게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국면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선긋기를 하고 마이웨이를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거리를 점점 더 세게 두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거리를 두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든지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든지 정말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거리를 두는구나 그러지. 지금까지 해온 건 거리 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받았구나. 그렇죠. 아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거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냥 다 알았어요. 국민들에게 들킨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구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내용을 보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이다. 90일밖에 안 됐다. 이 얘기는 대통령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저 90일밖에 안 됐습니다. 저 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뭔가 돌파를 해내려고 무지 애를 쓰긴 쓰나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그래도 참 안 됐다. 한 위원장 참 안 됐어. 당신에게 힘을 좀 몰아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여권 내 이 지형 변화 이게 없기 전에는 국민들이 이게 분리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3개월 전부터 노태우 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노태우 선언? 그러니까 6.29 선언에 준하는 거 정도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볼 땐 특검법 수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선언이 먹힌 게 직선제를 받았듯이 그렇죠. 그 당시 직선제가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지금 일단 특검 막은 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 3대 특검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뭐 양평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으면서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이준석이 들어오면 그건 100%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예를 들면 목요일이다. 저는 꽤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추락은 분명히 막아낼 거예요. 아, 추락을 막아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와중에 한 사람 꿋꿋하신 분이 보이더라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 KBS 방송국 토론회에 나가셔가지고 윤석열을 바보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바보 노무현의 그런 애칭과 굉장히 오버랩을 시키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 정파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 힘썼다 이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도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슈가 아닌데 그걸 해결했고 아까 얘기했던 화물연대 파업 얘기도 꺼내고 그 의대 정원 문제도 모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닥쳐서 못 해결했던 건데 이걸 우직하게 하는 바보 윤석열이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 노 대통령 때 이 정권 초기 때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 관련 특검 4개가 들어갔어요. 아, 그때 4개였나요? 네, 그때 최병렬 한나라당하고 이 당시에 그 민주당의 당시 이제 왜냐면 열린당은 분당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특검 4개 다 받았어요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수용했다는 수용했어요. 거죠? 하여튼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특검 문제를 노 대통령 특검 다 받았고 하나도 안 받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다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의 그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건 국민들과 하는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과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불렸던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 어감과 지금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바보 윤석열이라는 그 어감을 같이 받아들였겠는가.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변 대표님이나 또는 우리 구교현 기자님이 느끼는 것처럼 여당이 거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확 몰아치는데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철규 의원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 받쳐야 될 사람이 있는 거다. 그게 받쳐질지 안 받쳐질지 모르죠.